안녕하세요. 알려주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랑받았던 영양제 시리즈를 한 번에 들으실 수 있게 묵었습니다.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영양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영양제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 오메가3일 수도 있고 뼈를 위해 하얀색 칼슘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약이 되라고 먹은 그 영양제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식품인데 무슨 독이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병원에서 혈압약, 관절약, 당뇨약 등 서너 가지 이상의 약을 처방받아 드십니다. 거기에 홈쇼핑이나 자녀분들이 사다 준 영양제, 건강즙까지 더해지죠. 진짜 문제는 병원 약은 의사, 약사가 관리해주지만 좋다더라 하고 먹는 영양제들은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과 저 영양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서로 싸우거나 엉뚱한 작용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약사님들께 가장 위험한 조합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10분 정도의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3번째 내용은 아마 10명 중 8명은 나도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고 놀라실 만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로 피 묽어지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심장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죠. 이 약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 혈관 청소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나 혈액순환, 기억력에 좋다고 광고하는 은행잎 추출물 징코 영양제를 함께 드신다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아스피린 같은 약은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지 않도록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물 역시 똑같이 피를 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를 묽게 하는 기능을 2배로, 3배로 강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살짝 부딪혔는데 시퍼렇게 피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우리 몸 안의 위나 장에서 혹은 뇌에서 출혈이 생긴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잘 되라고, 피 맑아지라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내 몸을 출혈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운이 좋게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병원에서 피 묽어지는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이나 은행잎 영양제를 함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약을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
또는 동네 약국 약사님께 내가 지금 이 약을 먹는데 이 영양제 같이 먹어도 되나요? 하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만으로도 아차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가 나서 우리가 눈치라도 챌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몸속의 이 장기가 비명도 소리도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 때문에?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매일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고작 과일 주스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한 알 삼키면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 속 기름기를 낮추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 마친 약은 우리 몸의 간에서 깨끗하게 청소, 분해가 되어서 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약 청소 공장인 셈이죠. 공사장으로 가야 하는데 인부도 없고 소장님도 없으니까 그 시멘트가 엉뚱하게도 길바닥에, 도로에 버려지고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도로가 어딜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혈관, 여러분의 뇌 혈관, 뼈 튼튼해지라고 먹은 그 칼슘들이 뼈로 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벽에 시멘트처럼 덕지덕지 쌓이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혈관이 말랑말랑해야 피가 잘 도는데 그 혈관이 시멘트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요. 뼈 부러질까봐 걱정하다가 오히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더 무서운 혈관병을 내 돈 주고 만들고 있었던 그런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그 인부랑 현장 소장님이 누구냐? 인부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끌이 잘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현장 소장님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칼슘한테 야, 너 거기 아니야. 혈관 아니야. 뼈로 가.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비타민 D랑 마그네슘이랑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먹어야 비로소 약이 되는 겁니다. 칼슘만 혼자서 외롭게 덩그러니 드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드시는 칼슘제 통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칼슘만 덜렁 들어있는지 아니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이렇게 삼총사가 사이좋게 같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최악의 궁합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피 묽어지는 약 드시는 분들 오메가3 은행잎 조심하셔라. 둘째,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자몽 건강즙 조심하셔라. 셋째, 칼슘제 혼자만 달랑 드시지 마셔라. 이쯤 되면 그럼 집에 있는 영양제를 다 버려야 하나?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다 버리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다 못 채우는 것들 당연히 채워줘야죠. 똑똑하게만 드시면 됩니다. 그럼 그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뭐냐? 그 정답은 TV 홈쇼핑에 없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도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았다는 친구 말 속에도 없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 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부엌 선반, 냉장고, 약통 다 여세요. 그리고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하나 가져오세요. 거기다가 A병원에서 받아온 약봉투, B병원에서 받아온 약봉투,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통, 오메가3통, 칼슘제통, 자식들이 사다 준 홍삼즙, 친구한테 산 정체모를 건강식품,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싹 다 그 봉지에 담으세요. 다 담으셨죠? 그럼 그 봉지를 들고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자주 가시는 단골 약국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약사님께 그 봉지를 툭 내려놓으시면서 딱 이 한마디만 하세요. 약사님, 제가 이것들을 다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그 약사님이 아마 깜짝 놀라시면서도 아이고 어르신 잘 가져오셨어요 하시면서 어르신 이건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이건 빼시죠. 이건 아침에 드시고 저건 저녁에 드세요. 이건 돈 아까우니까 그냥 드시지 마세요 하고 알아서 싹 다 교통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내 돈 주고 영양제 사 먹으면서 독을 만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발 홈쇼핑이나 광고에 내 건강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전문가인 약사님을 여러분의 건강 비서로 활용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약통, 우리 부모님 약통 꼭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게 제가 오늘 30분 동안 목이 쉬어라 떠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니 그럼 뭐랑 먹어야 제일 좋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최악의 궁합에 이어서 이것과 이것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알려주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알려주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영양제 당장 버리세요 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당장 버려야겠다. 무서워서 아무거나 못 먹겠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내 몸에 독이 되는 걸 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독을 피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약이 되는 조합을 제대로 똑똑하게 챙겨 먹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주오 양반, 나는 좋다는 영양제 홈쇼핑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남들은 이거 먹고 피로가 싹 가셨다, 이거 먹고 눈이 번쩍 뜨였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영양제에 짜글을 잘못 만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도요, 사람처럼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셋이 좋은 짝을 만났을 때 그 효과가 2배, 3배, 심하면 10배까지 폭발하는 그런 황금 조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최악의 궁합에 이어서 2025년 여러분의 건강수명을 10년은 늘려줄 약사님들이 입이 마르도록 추천하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약통에 잠자고 있던 영양제들을 황금 조합으로 다시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돈 낭비하지 않고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건 지난 최악의 궁합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슘제 혼자만 덩그러니 드시지 마세요 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집 짓기로 비유해 드렸잖아요. 칼슘은 집 짓는 시멘트인데 시멘트만 잔뜩 쌓아두면 뭐 하냐고요. 인부도 없고 현장 소장님도 없으면 그 시멘트, 공사장, 뼈으로 안 가고 엉뚱하게 도로, 혈관에 덕지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막아버린다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댓글에 아이고 무서워서 칼슘제 버렸어요. 그럼 그 인부랑 소장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바로 그 정답을 지금 공개합니다. 최악의 궁합이었던 그 칼슘을 최고의 궁합으로 구출해줄 그 인부와 현장 소장님의 이름은 바로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이 3가지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이게 바로 우리 뼈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궁합, 뼈지킴이 삼총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아주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틀을 우리가 꿀꺽 먹었습니다. 그럼 이게 장에서 흡수가 되어야 피를 타고 뼈로 가든 혈관으로 가든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첫 번째 인부인 비타민 D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칼슘을 100 먹었을 때 비타민 D가 없으면 고작 10에서 15밖에 흡수를 못해요. 하지만 비타민 D가 딱 나타나주면 30, 40까지 2배, 3배로 칼슘을 장에서 피 속으로 쫙쫙 끌어당겨 줍니다. 칼슘을 뼈까지 날라주는 트럭 운전사 역할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피 속에 칼슘이 많아졌죠? 여기서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 속에 많아진 이 칼슘이 뼈로 가야 하는데 자꾸 혈관이나 콩팥 같은 엉뚱한 데로 새어나간단 말입니다. 이때 두 번째 현장 소장님인 마그네슘이 딱 등장해서 교통정리를 시작합니다. 어이, 거기 칼슘, 너 거기 아니야. 혈관으로 가지 말고 저기 뼈로 가. 하고 칼슘이 혈관에 덕지 쌓이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줍니다. 그리고 칼시토닌이라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키는 착한 호르몬을 마그네슘이 팍팍 깨워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시키고 운반하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엉뚱한 데 못 가게 막고 뼈에 잘 저장되게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이 삼총사 중에 단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먹은 칼슘은 뼈가 아니라 혈관을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골다공증 무서워서 뼈 건강 챙기려고 칼슘제 드실 거면 절대로 칼슘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거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약통 뒷면을 확인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삼총사가 사이좋게 같이 들어있는지, 보통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2대1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복합 제품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뼈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피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건 특히 아이고 어지러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이런 빈혈 걱정 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하는 최강의 짝꿍입니다. 바로 철분 비타민 C입니다. 아이고, 빈혈엔 철분이지 하고 철분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란 녀석이 성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정말 안 되는 꼴찌 영양소 중 하나예요. 특히 우리가 시금치나 콩 같은 식물에서 얻는 철분, 비햄철을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합4%, 10% 밖에 안 됩니다. 100을 먹어도 90은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때 이 흡수율 꼴찌인 철분을 흡수율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철분이랑 딱 만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까다롭던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아주 쉬운 형태로 착하게 변신을 시켜줍니다. 마치 자물쇠로 꽉 잠겨있던 철분이라는 문을 비타민 C라는 열쇠가 활짝 열어주는 그런 셈이죠. 연구에 따르면 철분을 비타민 C와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최대 2배, 3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어지럽다, 빈혈기 있다 해서 철분제 드실 때는 철분만 달랑 드시지 마세요. 철분제를 드실 때 오렌지 주스 1잔, 귤 1~2개, 아니면 비타민 C 영양제 한 알이라도 같이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드신 철분이 그냥 비싼 똥이 되는 게 아니라 알뜰하게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뼈도 챙겼고 피도 챙겼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눈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우리의 눈을 이 배로 밝혀주는 형제 영양제입니다. 바로 루테인 지아잔틴입니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신문 글씨가 침침하네. 밤에 운전하기가 무서워. 눈이 뻑뻑하고 시려. 이런 분들, 눈 영양제 루테인 정말 많이들 드시죠? TV만 틀면 루테인 하니까요. 맞습니다. 루테인은
우리 눈의 황반이라는 필름 같은 곳에 노란색 색소를 채워줘서 자외선이나 휴대폰 불빛 같은 나쁜 빛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테인에게는 꼭 같이 다녀야 하는 단짝 형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지아잔틴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사실 거의 똑같이 생긴 형제예요. 둘 다 우리 눈의 황반을 지켜주는 노란색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럼 둘 다 똑같은 거면 그냥 루테인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요? 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이 형제는 하는 일이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우리 눈의 황반이라는 필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면요. 형인 루테인은 주로 그 필름의 가장자리, 주변부를 넓게 지켜줍니다. 동생인 지아잔틴은 주로 그 필름의 한가운데, 중심부, 우리가 초점을 딱 맞추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켜줍니다. 어떤가요? 가장자리를 지키는 형, 한가운데를 지키는 동생, 이 형제가 둘 다 있어야 우리 눈의 황반 필름 전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루테인만 먹는다면 중심이 비어버릴 수 있고요. 지아잔틴만 먹는다면 주변부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황반 변성이 걱정돼서 눈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루테인 하고 이름 하나만 보지 마세요. 반드시 약통 뒷면을 확인하셔서 그 형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 제품인지, 보통 루테인과 지아잔틴 비율이 4:1이나 5:1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형제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눈을 2배로 밝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궁합 3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뼈를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삼총사가. 둘째, 피를 위해서는 철분과 비타민 C, 최강의 짝꿍이. 셋째, 눈을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형제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영양제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그 효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보너스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메가3나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D,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이런 기름 성분의 영양제들 있죠. 지용성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름 성분들은 물하고는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빈속에 물하고만 꿀꺽 삼키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기름 친구들은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으냐? 바로 밥 먹고 바로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나물 무친 들기름, 고기 볶은 기름, 이런 음식 속 기름이 몸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영양제를 같이 먹어주면 음식 기름이 영양제 기름을 싹 감싸 안고 몸속으로 흡수가 아주 잘 되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최고의 궁합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뼈 지킴이 삼총사도 최강의 짝꿍도 형제 영양제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완벽한 궁극의 궁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플러스 여러분의 단골 약사님 궁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목이 아프게 강조했었죠. 제발 홈쇼핑이나 광고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약봉투와 모든 영양제통을 비닐봉지에 싹 다 담아서 여러분의 단골 약국에 가져가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약사님, 나 최고의 궁합 영상 보고 왔는데 내가 먹는 이것들 궁합이 좀 괜찮은가요? 이렇게 전문가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보시고 교통정리를 싹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돈 낭비 안 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효과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약이 되는 그런 정보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양제랑 저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하는 조합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Q&A 영상에서 또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알려주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1편 최악의 궁합을 보시고 여러분 약통에서 독이 되는 조합들을 다 걸러내셨죠? 그리고 2편 최고의 궁합을 보시고 뼈지킴이 삼총사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도 최강의 짝꿍궁인 철분 비타민 C도 눈지킴이 형제인 루테인 지아잔틴도 아주 똑똑하게 황금 조합으로 다 맞춰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궁합으로 비싼 돈 주고 완벽하게 맞춰 놓으셨는데 혹시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드신 그 황금조합 영양제가 효과는 0%, 그냥 비싼 돈만 버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줘 양반. 이젠 또 시간 타령이요? 좋은 거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었소? 하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양제는 음식이 아니라 약과 음식의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그 흡수율과 효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습니다.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피로가 싹 가셨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효과 없더라. 그 차이가 바로 복용 시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양제 시리즈의 완결판 2025년 여러분이 쓴 돈을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100%, 200% 효과로 돌려받는 약사님들이 알려주는 영양제 황금 복용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 시원하게 교통정리 싹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시간표를 황금 시간표로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황금 복용 시간 첫 번째,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입니다. 아침은 딱 2가지로 나뉩니다. 밥 먹기 전인 공복, 그리고 밥 먹고 난 후인 식후, 이 2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황금 영양제입니다. 이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아이고, 나 유산균 매일 먹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밥 먹고 나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물론 밥 먹고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만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잖아요. 이 착한 균들이 우리의 장까지 살아서 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화액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 위산은 나쁜 균도 죽이지만 우리가 먹은 착한 유산균도 안타깝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위산이 가장 적게 나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먼저 꿀꺽 삼켜서 위를 무사히 통과시켜서 장까지 살려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두 편에서 말씀드린 철분입니다. 철분은 아까 두 편에서 성격이 까다롭다고 했죠. 흡수율이 아주 낮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철분은 위산의 도움을 받아야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철분이 쏙 들어가야 위산과 만나서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이 편에서 배운 대로 비타민 C나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자, 정리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위산을 피해야 하는 유산균, 위산에 도움이 필요한 철분, 이 두 가지가 황금 시간입니다. 자, 그럼 아침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밥 먹고 나서 아침 식후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줄 에너지 부스터들을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입니다. 먼저 비타민 B군. 비타민 B1, B2, B6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요. 이 비타민 B군은요, 우리가 아침에 먹은 밥,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활 태워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그 연료가 몸에 딱 들어왔을 때 불쏘시개인 비타민 B군이 같이 쏙 들어가줘야 에너지가 팍팍 생기면서 오전 내내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비타민 B는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죠. 비타민 B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서 사실 공복에 먹어도 흡수는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 B 고함량 제품을 빈속에 드시면 속이 울렁거린다, 속이 쓰리다, 이런 위장장애를 느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빈속에 드시고 속 버리지 마시고 아침밥 든든히 드시고 나서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속도 편하고 에너지도 팍팍 내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아침 식후에 먹을 두 번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산성입니다. 시다는 뜻이죠. 이걸 빈속에 먹으면 위산에 신맛을 더하는 셈이니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C도 반드시 아침밥을 드시고 나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위를 보호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자, 아침이 정리됐습니다. 공복에는 유산균, 철분, 식후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주 쉽죠?
자,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후. 이때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 몸에 기름과 친한 기름진 친구들을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지용성 비타민, 이름에 기름지자가 들어있죠. 즉,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 그리고 혈관 청소부로 유명한 오메가3. 마지막으로 두 편에서 배운 눈지키미 형제, 루테인, 지아잔틴, 이 친구들입니다. 이 기름진 친구들은 이름 그대로 기름입니다. 물하고는 상극이죠. 물하고만 꿀꺽 삼키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 기름들은 기름과 만나야 몸속으로 흡수가 쫙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 기름이 언제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밥 먹을 때 음식과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들기름, 고기 볶을 때 돼지기름, 소기름, 생선 구울 때 생선 기름, 이런 음식 속 기름을 먹잖아요. 바로 그 음식 기름이 위와 장에 같이 있을 때 이 기름진 영양제가 쏙 들어가줘야 음식 기름이 내 친구네? 하면서 이 영양제 기름을 같이 싹 감싸 안고 몸속으로 흡수를 아주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나 오메가3는 하루 중 가장 기름지게 먹는, 가장 푸짐하게 먹는 그런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황금 시간입니다. 그게 점심이 될 수도 저녁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저녁을 가장 푸짐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자, 기름진 친구들은 언제라고요? 밥 먹고 바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저녁 또는 잠들기 전, 이때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꿀잠 미네랄들을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두 편에서 뼈지킴이 삼총사로 활약했던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낮의 임무도 있지만 밤에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우리가 잠을 푹 깊게 잘 수 있도록 수면제가 아닌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악 하고 깨본 적 없으신가요? 그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자기 전에 딱 먹어주면 다리쥐도 막아주고 신경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꿀잠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 이 두 가지를 꼭 챙겨 드세요. 자, 아침 공복부터 잠들기 전까지 황금 시간표가 다 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긴급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최고의 궁합이 최악의 시간을 만나면 그야말로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그 1순위가 바로 아침 식후에 먹으라고 했던 비타민 B군입니다. 제가 아까 비타민 B군을 뭐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부스터, 둘소시계라고 불렀습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의 신경을 깨우고 활력을 팍팍 각성시키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비타민 B군을 밤에 잠들기 전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정신은 오히려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불면증을 내 돈 주고 사서 겪게 되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 그냥 저녁 먹고 한꺼번에 다 털어 넣으시는데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와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범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잘못 드신 비타민 B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타민 B는 무조건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오늘 황금 복용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유산균, 철분, 아침 식후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 밥 먹고 직후에는 오메가3, 비타민 D, 루테인, 잠들기 전에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밤에는 비타민 B, 절대 금지. 이제 시간표가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셨죠? 1편 최악의 궁합으로 독을 걸러내고 2편 최고의 궁합으로 짝을 맞춰주고 오늘 3편 최적의 시간으로 때를 맞췄습니다. 이 3박자가 모두 맞아야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제가 돈 낭비가 아니라 진짜 건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완벽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닐봉지에 여러분의 모든 약과 영양제를 싹 담아서 여러분의 단골 약사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약사님, 알려주오 3편 시간표 보고 왔는데 제 시간표 한 번만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드리는 그런 유익한 정보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런 약도 먹는데 이건 언제 먹어야 해요?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알려주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1편에서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다 걸러내셨죠? 2편 보시고 최고의 궁합도 맞추셨을 겁니다. 3편 보시고 황금 시간에 맞춰두시기 시작하셨고요. 이제 여러분은 영양제 박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1편보다 더 충격적이고 여러분들을 배신감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궁합과 시간을 애써 맞춰 먹은 그 영양제가 애초에 살 필요조차 없었던 그저 비싼 돈 낭비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알려주오 양반. 1편에선 독이라더니 이젠 헛돈이라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요? 네,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도 지켜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건 영양제로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이 음식이 100배 낫습니다. 약사님들의 양심 고백을 빌려 돈 버리는 영양제 3가지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음식으로 절대 못 채웁니다. 무조건 영양제로 사서 드셔야 하는 2가지까지 오늘 전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지갑을 위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헛돈 쓰고 있었던 돈 버리는 영양제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돈 쓰고 있었던 첫 번째 영양제, 바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아니, 새 편에서 아침 공복에 유산균 먹으라며. 네, 맞습니다. 영양제로 드실 거면 그나마 아침 공복이 제일 낫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유산균 영양제 한 달에 얼마입니까? 대거 보장, 특허 균주 이러면서 3만원, 5만원, 1년이면 50만원입니다. 그 비싼 돈 주고 100억마리를 삼켰는데 위산과 담즙산이라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장까지 과연 몇 마리나 살아서 갈까요? 더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살아서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장 환경과 그 균이 맞지 않으면 그 비싼 100억마리는 그냥 장을 스쳐 지나가는 비싼 손님일 뿐입니다. 그냥 비싼 똥이 되어 나오는 거죠. 여기 그 비싼 유산균 영양제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고 확실한 유산균의 완전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습니다. 네, 바로 김치, 된장, 청국장, 나토입니다. 아니, 그게 그거요? 아닙니다. 100배 더 좋습니다. 비싼 영양제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만 달랑 들어있죠. 하지만 김치와 된장에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하는 그런 이고 그 유산균의 밥이 되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심지어 유산균이 열심히 일하고 만들어낸 최종 엑기스,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그 결과물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산균 공장 그 자체인 셈이죠. 심지어 김치 유산균은 그 독한 위산에도 아주 강한 식물성 유산균입니다.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 건강이 걱정되신다고요? 매달 3만원, 5만원 헛돈 쓰지 마시고 오늘 저녁 잘 익은 김치 몇 조각,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 먼저 챙겨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유산균을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돈 버리는 영양제입니다. 이것도 집에 없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아니, 비타민C가 헛돈이라고? 항산화의 왕, 피로회복, 감기 예방, 이 편에선 철분 흡수도 돕는다며. 네, 맞습니다. 비타민C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비타민C 영양제 몇 밀리그램짜리 드십니까? 기본이 1000mg, 나는 메가도스 한다. 2000mg, 3000mg 이렇게 고함량으로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은 필요 이상으로 한꺼번에 왕창 들어오면 주인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냥 전두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비싼 돈 주고 삼킨 그 영양제, 그날 소변이 아주 진한 노란색으로 빛났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돈이 비싼 소변이 되어서 나왔다는 영수증입니다. 비타민C는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1000, 2000 먹어봤자 우리 몸은 고작 100, 20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음식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100대 현명합니다. 음식으로 그걸 어떻게 다 채워? 아닙니다. 비타민C는 음식으로 채우기 가장 쉬운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파프리카, 피망 아시죠? 그거 반 개만 드셔도 오렌지 한 개보다 3배 많은 하루 비타민C 그냥 끝입니다. 딸기 고작 너댓 알, 브로콜리 몇 조각이면 됩니다. 비싼 소변 만들지 마시고 진짜 비타민C를 알뜰하게 챙겨 드세요. 마지막 세 번째 돈 버리는 영양제. 이건 1편과 2편에서 계속 등장했던 문제의 영양제, 바로 칼슘입니다. 1편에서 최악의 궁합으로 혈관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2편에서 최고 궁합으로 마그네슘,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제를 드시는 거 좋습니다. 최악은 면한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칼슘도 음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아니 왜 복합제도 좋다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영양제로 고함량 칼슘을 한꺼번에 삼키면 아무리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도와줘도 우리 피 속의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확 올라가 버립니다. 칼슘 스파이크라고 하죠.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칼슘 홍수에 놀라서 남는 칼슘들을 뼈가 아닌 혈관이나 콩팥 같은 엉뚱한 곳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혈관 석회화, 신장 결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음식으로 칼슘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피 속 칼슘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혈관에 쌓일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이고, 칼슘을 음식으로 어떻게 다 먹어? 아닙니다. 멸치볶음 한 접시, 두부 반모, 우유 한 잔, 하루 한두 가지만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돈도 아끼고 혈관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리는 영양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한 달 영양제 값이 5만 원은 절약되셨을 겁니다. 이쯤 되면 아이고, 그럼 영양제 싹 다 버리라는 소리요? 하고 물어보실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는 음식으로 충분히 치울 수 있으니 굳이 비싼 돈 주고 사드시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2가지만큼은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잘 챙겨 드셔도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그런 필수 영양제입니다. 이 2가지만큼은 방금 아낀 그 5만 원으로 무조건 꼭 영양제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력에 너무 중요한 생명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음식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야 만들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하루 30분씩 팔다리 내놓고 햇볕 쬐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선크림 바르시죠. 그래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이건 음식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비타민 D만큼은 무조건 영양제로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 먹어야 할 2번째 영양제, 바로 오메가3입니다. 아니, 오메가3는 생선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요? 네, 맞습니다. 고등어, 꽁치 좋죠. 그런데 혈관 청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 생선을 매일 아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실 수 있으신가요? 힘들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요즘 바다 오염 때문에 생선 속 중금속 걱정 안 되시나요? 그래서 오메가3만큼은 중금속을 깨끗하게 정제해서 고함량으로 딱 뽑아낸 좋은 영양제로 드시는 것이 가성비도 안전성도 훨씬 높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비타민 C, 유산균, 칼슘은 음식으로 절약하시고 그 아낀 돈으로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영양제로 투자하세요. 자, 오늘 돈 버리는 영양제와 꼭 사야 하는 영양제를 확실하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영양제 시리즈 1, 2, 3, 4편을 모두 보신 우리 알려주오 시청자분들은 이제 진짜 영양제 박사가 되신 겁니다.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은 피하고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으로 맞추고 효과 보는 최적의 시간에 먹고 돈 아끼게 음식과 영양제를 구별한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가장 현명하게 가장 가성비 있게 건강을 지키시는 스마트 시니어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통을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라는 말은 정리하고 버린다는 뜻도 있거든요. 나는 비싼 소변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나? 나는 김치만 잘 먹어도 되는 유산균에 헛돈을 쓰고 있지는 않았나? 오늘 당장 여러분의 약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 영양제 괜히 샀나 싶더라 하고 돈 아깝다고 생각했던 영양제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같이 공유해 주세요. 다음 5편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꼭 사야 하는 영양제 1위, 비타민 D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그 A to Z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알려주였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긴 여정을 오셨습니다. 1편에서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을 걸러내셨죠.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큰일 납니다. 4편에서는 돈 낭비하는 영양제 싹 다 갖다 버리시고 지갑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4편 마지막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돈 주고 사드셔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알려줘 양반, 나 비타민 D 1000IU짜리 매일 먹는데 왜 피곤하고 뼈마디가 쑤시지?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그 1000IU? 그냥 현상 유지만 할 뿐 여러분이 진짜 무서워하는 암이나 치매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1편부터 4편까지 따라오셨는데 마지막 용량과 방법에서 틀려서 효과를 못 본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5편 영상은 지난 1, 2, 3, 4편의 내용을 모두 합쳐서 완성하는 영양제 졸업 논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몇 알을 먹어야 암세포가 얼씬도 못하는지, 그리고 무엇이랑 먹어야 1편에서 걱정했던 부작용이 싹 사라지는지 확실하게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대한민국 97%가 결핍이라는 그 영양소 비타민 D 완전 정복 시작합니다. 먼저 동기부여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알약을 굳이 돈 주고 사 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뼈 튼튼해지려고?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 의사들이 비타민 D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암, 그리고 치매.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지금 제 몸에도, 여러분 몸에도요. 그런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립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속의 경찰, 즉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즉 면역세포를 깨우고 출동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높으면 40에서 6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대장암, 유방암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경찰들이 잠만 자고 암세포는 신나서 춤을 추겠죠. 치매는 또 어떻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수두룩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제 아시겠죠? 비타민 D는 선택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내 정신 붙들고 암 없이 살기 위한 생존 필수템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냐? 약국 가보면 400IU, 1000IU, 2000IU, 5000IU 너무 많죠? 보고서 기준으로는 400IU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구루병, 뼈 휘는 병, 안 걸릴 정도의 최소량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암과 치매를 막는 적극적인 건강이죠. 그렇다면 400, 1000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입니다. 피검사해보면 수치가 10, 20 나옵니다. 이걸 항암 농도인 40에서 50까지 올리려면 어쩌? 약사들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최소 2000IU에서 많게는 5000IU까지 드셔라. 아니, 5000은 너무 많은 거 아니요? 부작용 없어? 접종 마세요. 우리가 여름철에 반팔 입고 30분만 햇볕 쬐도 몸에서 2만 IU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그 정도는 거뜬히 받아냅니다. 알려주오에 딱 정해드리는 기준. 나는 햇볕을 자주 보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럼 2000IU. 나는 집에만 있고 선크림 꼼꼼히 바른다. 그럼 4000IU에서 5000IU. 일단 5000IU로 3, 6개월 드셔서 수치를 확 올려놓고 그 다음에 2000IU로 줄여서 유지하는 게 가장 똑똑한 전략입니다. 자, 용량을 정했으면 이제 먹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3편 영상, 최적의 시간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차이가 납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이랑 비타민 D 드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비타민 D 변기로 다 나갔습니다. 헛돈 쓰신 거예요. 왜냐? 비타민 D는 지용성, 즉 기름입니다. 물에는 안 녹고 기름이랑 섞여야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3편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기름진 식사 직후에 먹어라.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삼겹살이나 생선 구이, 아니면 계란 후라이라도 드시고 뱃속에 기름기가 좀 있을 때 비타민 D가 들어가야 흡수율이 50%, 90% 쫙쫙 올라갑니다. 아, 3편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다 보시고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때 가서 시간표 다시 한번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 하나 걸어드립니다. 비타민 D를 5000IU씩 고함량으로 먹을 때 아주 드물게 걱정되는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칼슘 혈증. 비타민 D가 일을 너무 잘해서 칼슘을 왕창 흡수했는데 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에 쌓이면 어쩌? 1편에서 제가 경고했던 혈관 석회화,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안 먹는래? 아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죠.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역할. 비타민 K2, 흡수된 칼슘을 멱살 잡고 뼛속으로 집어넣는 내비게이션 역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가급적 마그네슘을 꼭 같이 드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비타민 K2가 포함된 제품을 고르시거나 따로 챙겨 드세요. 이게 바로 2편에서 말한 최고의 궁합의 완성판입니다. 자, 오늘 비타민 D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1편에 독을 피하는 법부터 2편에 짝을 맞추는 법, 3편에 시간을 맞추는 법, 4편에 진짜를 고르는 법, 그리고 오늘 5편 용량과 디테일까지 이 5가지 영상을 모두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똑똑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약사님들도 이 환자분은 내가 더 가르쳐 드릴 게 없네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약통을 보세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제 임무는 성공입니다. 혹시 앞의 영상들을 놓치셨거나 내용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볼 때마다 새로운 꿀팁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알려주호였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저랑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